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문제풀이 23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이제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허가받은 법인이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했더니 이제 아닌 거니까 신고하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폐업이나 휴업했다. 그러면 신고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 이런 것들을 변경했다라는 거죠. 명칭을 바꾸든 사람을 바꾸든 아니면 주사무소나 출상소를 신설, 이전, 폐지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기계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다. 그다음에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했거나 특수경비 업무, 기계경비 업무 이런 것들 있죠. 있고 그다음에 개시하거나 종료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어디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직원을 채용한 때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 쭉 읽어보시는데요. 영업을 폐업, 휴업 있죠. 근데 법인의 직원을 채용했다. 경비원이 아니라 법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이에요. 직원 채용까지 신고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거죠. 임원이나 법인의 이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표현들 있고 넘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됐고 다음 2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비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 돼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 뭐다?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 이거 사안이 없잖아요. 사안이 없다. 이거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으니까 신고 안 하는 거죠. 규정이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있죠. 경비원을 배치한 때와 배치한 경비원을 뭐 했다? 폐지했다. 배치나 폐지했다. 그 다음에 영업을 폐업했거나 휴업을 했다. 그 다음에 특정비를 개시했거나 종료했다. 있는데 사람을 뭐 있자 쓴 거 있죠. 경비수사 이런 거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인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경우가 아닌 거 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을 했다. 그 다음에 자 뭐죠? 두 번째 법인의 명칭이나 아니면 뭐가 됐습니까? 대표자 임원을 변경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했다.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이 나오네요. 관제시설이 나오는 건 자, 관제시설은 시설이 아니죠. 시설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기계경비 업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경비 업무에서 뭐라는 겁니까?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시설경비 업무와 관련한 것은 신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설경비 업무 몇 중인데 기계경비 업무로 바뀌어 뭐 쭉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가보시면 다음은 경비업자 신고사항 중 신고기간이 있네요. 신고기간. 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죠. 기간 보는데 기간이 다른 거에서 먼저 보시면 자, 폐업이나 휴업을 했습니다. 신고를 하는데 며칠?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요. 사람을 바꿨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쭉 이제 뭐가 된다? 30일이 된다. 그러면 찾는 게 뭐예요? 영업 폐업이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는데 자, 그래서 30일짜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계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또는 폐지했다. 그 다음에 특수 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했다. 이런 건 다 뭐다? 30일. 근데 폐업이나 휴업은 빨리 신고해라. 7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죠. 경비업법연상 경비업자 옳은 것. 옳은 것 찾네요. 옳은 게 까다로운 거죠. 자, 이거 보시면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지도사가 퇴직한 때는 2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충원했다. 날짜가 우리가 25일짜리가 뭐 규정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25가 아니라 15일.
30일 했었으면 좀 그랬을 텐데 30일도 하나 써놓을까요? 충원은 15일 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 두 번째 가보시면 일반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은 소속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있는데 그게 아니죠. 교육기관이 하는 겁니다. 부담은 경비업자가 부담을 하되 비용 부담은 교육기관이 실시합니다.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후 적어도 2개월 이내에는 신임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말에 따르면 배치를 먼저 하고 선교육, 그러니까 선배치 후 교육이죠. 이건데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어떻게 된다? 신임교육을 받지 않으면 배치하면 안 됩니다. 자, 뭐다? 신임교육을 뭐가 됐어요? 받지 아니한 특수경비원은 배치하면 안 됩니다. 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뭐다? 특수경비원은 배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 보게 되면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며칠?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쭉 해서 폐업신고서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뭘 하게 돼 있다? 제출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7일. 날짜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읽어봅시다. 15일 됐고, 교육 실시 기간 있죠? 그래서, 자, 직무교육은, 자,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서 하고요. 신임교육은 여기서 한다. 그래서 경비협회랑 경찰교육기관, 그 다음에 경비 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번, 4번 쭉쭉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봤던 문제고요. 다음에 28번 가보겠습니다. 자, 특수경비 업무가 있네요. 자, 특수경비 업무는 뭐 국정원장이 지정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자,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첫 업무 개시에 신고를 하기 전에 시도경찰청장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뭡니까? 업무 개시를 하기 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히 뭡니까? 비밀 취급 인가죠. 비밀. 요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나설 정도면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비밀 인가.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비밀 취급 인가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첫 업무 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자, 시도경찰청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 측정을 요구하도록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일단 뭡니까? 비밀 취급 인가를 하고자 한다. 그럼 시도경찰청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 측정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첫 업무 개시에 신고를 하기 전에 시도경찰청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비업자 있는데 방금 봤죠? 특수경비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경비업자가 첫 업무 개시 전에 받아야 하는 비밀 취급 인가와 관련해서 자, 뭡니까? 인가와 보안 어디 있어요? 자, 보안보다 비밀 취급 인가와 보안 취급 측정은 각각 누가 하는가? 그러면 자, 쭉 등장을 하는 건데 자, 일단 뭡니까? 시도경찰청장이 인가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31번. 경비업 갱신허가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일 경비업 허가를 얻었다면 경비업 갱신허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가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갱신은 뭐다? 5년입니다. 5년. 자, 5년이 되는데 일단 5년,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게 돼 있다.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2014년 1월 1일 허가를 받았으니까
따져보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일단 12월 1일까지겠죠. 12월 1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도를 따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5년 하니까 어떻게 되죠? 15, 16, 17, 18, 19 뭐 이렇게 이제 되나요? 그러니까 14, 15, 14죠. 14, 15, 16, 17, 18. 2018년 12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1번에 3번에서 쭉 해서 산수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자 일단 여기니까 14년이니까 12월 31일이 1일일 거 아니에요. 1년인데 그 30이니까 12월 1일로 따지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2월 1일이 된다.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가보겠습니다.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한 만료일 며칠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봤죠? 30일 전까지라고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로 좀 한번 체크를 쭉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일반 경비업. 자, 다음 중 일반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 사유가 아닌 거 돼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일반 경비업 해가지고 임원 결격 사유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인데, 자, 일단 뭡니까?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데 자 뭐다 특수경비 업무를 여기서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5번째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있죠? 3년 안 지났다 해서 임원 중에 허가 취소될 당시 임원이었는데 3년 안 지났다. 그 다음에 19조 1항 2호 해가지고 그 다음에 7호 해가지고 사유로 자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놓고 이제 보시는데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복권 안 됐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실효되지 않았다. 됐고 그 다음에 4번째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안 지났다 있는데 자 벌금형이 아니라 일단 쭉 해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자 경비업법 해가지고 벌금 쭉 있죠.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있는데 표현에서 있죠. 거기서 일반 경비인데 여기서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여기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일반 경비업이잖아요. 일반 경비업이니까 요거는 뭐가 됩니까? 일반 경비업의 임원은 가능한 거죠. 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34번은 제 기준에 좀 까다로워 보였던 문제로 보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35번. 자, A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땡땡법 경비법인의 임원으로 2013년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그러면 일단 피성년 후견인 아니겠죠. 그 다음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었다. 뭐 당연한 얘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2012년 10월 5일 파산 선고받고 13년 7월 22일 복권되었다 했는데 그게 아니죠. 2013년 3월 뭐가 됐습니까? 3월 5일 현재 있잖아요. 그러면 7월 20일 복권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현재를 기준으로 따지니까 3월 5일 이전에 복권된 거죠. 3월 5일 이전에 복권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A는 2013년 6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였다. 벌금 납부하는 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련 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 자,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원이 될 수 없느냐 했더니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좀 센 거예요. 이거 취소 나중에 보면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5년이 됩니다. 그래서 36번 잘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7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비업법상 다음에 경비업자의 의무 해가지고 올바른 거 있네요. 첫 번째, 도급받은 의뢰인은 경비 업무가 자 뭐다?
맡겼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아니죠. 세상에 위법한 거나 부당한 걸 거부해도 된다라는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두 번째,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도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아니죠. 종사하면 안 돼요. 그렇죠?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 이거는 종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경비업자가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말도 안 어떻게 침해할 수 있습니까? 침해할 수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자,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 개시 신고 전에 시도경찰청장에 뭘 받아라? 비밀 인가 취급을 받아야 된다. 별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쭉 읽어볼까요? 성실 의무와 위법 부당 업무 거부 의무에서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는 이를 거부한다. 됐고, 뭐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3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단 민원 현장과 경비 지도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있네요. 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 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된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말은 없고 말이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자, 그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 배치한다. 지도사 선임하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 배치해서 자 뭐다?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 지도사는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제지해야 된다. 뭐 특별한 거 없죠. 경비 지도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됐고, 세 번째, 자,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 지도사는 장비 유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한다.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경비업법 염상, 그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 선임된 경비 지도사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협적 행위를 제지하여 경비원을 보호할 직무가 있다 했는데 그런 건 없죠. 이런 규정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위협적 행위를 제지해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밑에 해설을 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사항 있죠.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원을 지도 감독할 직무가 경비업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뭐다? 경비원 아닌 사람 행위를 제지하여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다? 배치 있죠. 자, 경비서의 직무.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서의 직무. 그래서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 행위 예방 및 제지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그다음에 경비원의 장비 유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그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의 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 즉 제지. 그다음에 경비원의 복장 착용돼서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집단 민원 현장의 명부 관리. 명부도 관리하는 경비원 명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비원이 아닌 사람한테 뭐 이런 것들 하는 건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39번 가보시면요. 다음 중 경비업자의 의무가 아닌 거 네 가지고 있죠. 첫 번째부터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돼.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당연한 관리권의 범위에서 하는 거죠. 세 번째, 경비업체에서 퇴직한 자도 원칙적으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경비업 외의 어떤 영업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죠. 관련 업무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규정된 것들이 있어요. 관련 업무. 그래서 쭉 있죠. 2002년 경비업법 개정에서 경비업자의 대부분이 경비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특수경비업자로 한정하여 경비업자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뭡니까? 특수경비업자도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관련 경비 관련업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0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전자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의 경비업과 관련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네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뭐다? 컴퓨터 시설 관리업.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인데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여기 있죠.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전자부품 쭉 해서 이런 것들 제조업에는 뭐가 있다? 전자카드 제조업, 그다음에 통신카드 장비 제조업, 그다음에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이 있다. 그래서 컴퓨터 시설 관리업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자 다음 문제 또 가봅시다. 41번.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 업무에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비 업무를 대행할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누구의 동의를 얻어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쭉 해가지고 뭡니까? 일단 대행업자 지정 있죠? 자, 그러면 이때는 누가 한다? 자, 4번에 뭐죠?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그래서 시설주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대행업자를 지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정하는데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걸 정하는 건. 그래서 뭐다 아무나 정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42번. 자, 경비업법령상 경비 업무 도급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거 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누구든지 20명 이상 경비 20명 이상 집단 민원 현장에 그래서 가보시면 뭡니까?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해서 직접 고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뭐다? 도급을 주라 이거 경비업자에게. 그래서 경비업자에게 도급 업무를 주게 돼 있다. 이유는 이제 뭐다? 그런 용역 이런 거 뭐죠? 약간 이제 안 좋은 사람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됐고. 다음 세 번째 가보면 이의 경우에 시설주 등이 집단 민원 현장 발생 6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3개월이 된다. 됐고 네 번째 경비 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 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뭐 특별한 말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보시는데 있죠 뭡니까?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그거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3번. 자,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 설명 틀린 거. 그래서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는 늦어도 얼마? 여기 25분 있죠. 이건 특이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몇 분 도착체계? 25분. 있죠? 대응체계. 있죠. 됐고 두 번째. 자,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 대상 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조치 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보관하게 돼 있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계약기간 종료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 자,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어떻게 된다?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번 틀렸다. 다음 3번. 자,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계약 상대방에게 뭐한다? 교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됐고 네 번째.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 관리 방법을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계약 상대방에게 뭐라게 되어 있다? 교부하게 되어 있다.
당연히 뭐 이런 거 교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고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합시다. 44번. 자, 경비업자,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기계경비업자의 의무에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오경보 방지 의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서류 비치 의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체제 구축 의무 있는데, 자, 비밀 취급 인간에게 특수경비업자에서 나오는 거죠. 특수경비업자. 그래서 44번 틀렸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춰야 할 서류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네 가지고 있네요.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뭐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범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범위 있는데 여기서 서류에 출장소별로 기재, 여기서 보시면 자, 출장소별로 조치할 서류에 기재할 사항 있는데 손해배상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자, 뭐다? 도착일시 이런 것들, 뭐 어떻게 한다, 대수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기재사항들 쭉 봅시다.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 소재지 경비계약 기간, 그다음에 기계경비 지도사의 명단 배치일자, 배치 장소와 출동 차량의 대수, 그다음에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자, 조치의 결과, 그다음에 1년 보관하는 거고요. 오경보에서 뭡니까? 1년 조치의 결과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46번 경비업상 경비원에 이제 뭐다? 자격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격 사유 들어가는데, 자, 봅시다. 자격. 첫 번째, 현재 60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지만 경비지도사는 될 수 있다 있는데, 그쵸? 자, 뭐다? 경비원은 60세가 이제 안 되지. 뭐 55세인가요? 일단 보면 되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도사는 이제 나이 제한 이런 거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특별한 거 없고 넘어가시고, 두 번째, 벌금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될 수 없다 했는데, 벌금이 아니고요. 금고입니다. 금고. 다음 세 번째, 특수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에 맨눈 시력이 각각 0.2 이상 쭉 해서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만드는 당연한 얘기고요.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47번 가보시면 특수경비원의 결격 사유가 등장하네요. 자, 가보시면 있는데, 자, 뭐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 조건에 미달하는 자 됐고, 55세인 자 있는데 55세가 아니라 60세 이상인 자가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비원에서는 뭐다? 결격 사유가 60세 이상이다.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48번에 무직인데 단순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에서 경비원의 경비법인의 임원과 경비지도사, 일반 경비, 특수경비원 모두의 결격 사유 공통. 자, 모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뭐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있죠. 항상 어디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 알아주고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막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디테일하게 너무 뭐 고민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50번 네 있죠. 50번까지 보면 되겠군요. 자, 뭐다? 경비업법령상 경비 일반 경우 특수경비원 사이 차이점이 없는 거 해가지고 있네요. 차이점이 없는 거 뭡니까? 자, 일단 뭐 쭉 있는데 시간 뭐 있고 피성년 후견이 경비원일 수 없다. 이건 똑같네요. 피성년 후견. 그래서 이건 공통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나머지 것들은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51번 이제 경비 지도사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